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사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곳에 이야기할 사연이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왜 먼저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는 남지만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화가 좀 많이 났을 뿐이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흉이 될까 싶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하마터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당할 뻔했던 이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서울에서 살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근무지가 지방으로 결정되며 처음으로 제가 살던 지역을 떠나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지역이다 보니 너무 무료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를 도와주는 같은 회사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남자는 대학 생활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에게 첫 타향살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겨우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저를 도와주겠다며 먼저 다가왔어요. 그 남자 덕분에 적응을 제 생각보다 더 일찍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저에게 호감을 표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남자가 오해하지 않게 적응에 도움을 준 부분에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선을 그었죠. 그러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게 되었는데 남자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날부터 저를 에스코트 해주는 겁니다. 먼 타지 생활에 처음 겪어보는 도둑까지 마음이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던 저에게 남자의 행동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남자를 향하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제 생각보다 더 일찍이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죠. 저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한 남자친구와 달리 어머님께서는 제가 도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익숙치 않은 음식과 모르는 재료들을 가지고 은근히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니 그날 이후로 제가 예의상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친구와는 애정 전선에 문제 없이 오랫동안 만나왔지만 어머님과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매번 저 혼자 집으로 올라갔었는데 휴무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같이 여행을 할 겸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릴 겸 제 짐들도 챙길 겸 해서 저희 집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보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편이긴 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라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미네야, 너희 집 이렇게 잘 살았어? 여기 비싼 동네잖아. 야, 내가 아무리 촌놈이라고 하지만 여기 동네는 많이 들어봤지. 야, 이 정도 크기의 집에 차도 여러 대고, 야,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내 입으로 말하기엔 민망해서 말 못한 거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도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남인 내가 봐도 대충은 짐작이 되는데? 우선 알겠어. 그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리자. 기다리시겠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한 뒤 2박 3일간 재미있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안부 인사를 드려도 답장 한 번이 없으셨는데 그날 이후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 건강을 물어봐 주시는 거는 물론이고 가벼운 농담까지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혼자 지내면 끼니를 대충 챙긴다며 손수해오신 반찬들도 챙겨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우리 친규한테 물어보고 왔지.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네가 평소에도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 그래서 반찬들 좀 가지고 왔다. 너도 이제 느끼겠지만 사람들이 괜히 집밥 말하겠어? 우리 식이라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혹시 간이 부족하거나 맛이 이상하면 알려다오. 내가 네 입맛에 맞춰서 내가 다시 음식을 해오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 엄마께서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근처 시장에서도 잘 사먹고 있어서요. 아유, 그래도 사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랑 어떻게 되면 우리 집 반찬에 익숙해져야 할 텐데 미리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안 그러냐? 먹어보고 입맛에 맞으면 내가 진규 통해서 도시락도 싸다 줄 테니 말만 해라. 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알았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잘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 거절을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 미래의 며느리에게 해주는 거라며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변한 어머님의 태도도 놀라운데 이에 한술 더 떠서 남자친구마저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하지 않던 결혼 이야기를 점점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에 관해서 준비하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서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할 거 다 하고 결혼하자며. 그런데 뭐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서로 즐길 것들 다 즐기면서 지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부끼리 같이 취미를 가지니까 뭐 시너지 효과도 있고 혼자 하기 뭐한 것들도 쉽게 마음먹고 도전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네 너 같은 여자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렇지. 사실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꺼낸 그 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봐요. 그날 이후로 결혼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제 반응이 시원치 않자 자신이 준비된 남자인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죠. 사실 너가 지금 당장 몸만 들고 시집을 와도 될 만큼 나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 우리 어머니가 펜션을 하시잖아. 너도 알다시피 여기가 여름 겨울에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좀 많냐?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서 난리지. 성수기 몇 달 동안에 번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요즘 사람들처럼 집값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우리도 미래를 좀 더 일찍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어머님께서 저를 자신이 운영하시는 펜션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다른 고깃집들 놔두고 굳이 그곳에서 바베큐 식사를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펜션은 솔직히 펜션이라는 말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말하자면 민박집 정도의 외관이었어요. 거기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다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누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묵나 싶었죠. 어차피 저야 어머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고기나 얻어먹으러 온 거니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펜션 매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 너는 서울에 살아서 여기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 그치? 여기가 촌구석처럼 보이지만 제법 알부자들이 많아. 돈이 되니까 외지 사람도 펜션 하겠다고 건물도 여러 개 짓고
처음에는 경쟁할 곳 많아져서 돈벌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도 더 올려받을 수가 있잖니. 여름에는 못해도 2억 가까이는 번다. 우리는 방이 많으니까. 아, 네. 나중에 우리 미네가 회사 다니기 싫으면 이 일을 물려받아서 해도 되지. 내가 또 근처에 슈퍼마켓도 하잖니. 여기는 마트가 멀어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가게에서 사게 되어 있어. 또 여행 와서는 시간이 금이니까 좀 비싸도 그냥 사지. 그래서 이것도 돈벌이가 꽤나 돼. 그 슈퍼마켓도 말이 마켓이지 사실 구멍가게만도 못했어요. 휴가철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비된 물건들도 별로 없었죠. 그때까지도 굳이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형편이 넉넉하신 이유도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건 사람을 보고 하는 거라 생각하는 제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말하는 매출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것보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의 마음과 긴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걱정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남자친구가 좋았거든요. 왜 남자들이 꼭 하나씩은 푹 빠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 술, 게임, 운동 등등. 근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도 그것들에 빠져 저를 후순위로 두지 않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도 제가 부르면 바로 달려와 주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수억 원의 매출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약속을 하고 난 뒤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이 어머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고 저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펜션에서 있었을 때보다 어머님께서 자신의 재력을 더 과시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예물 예단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서로의 형편에 걸맞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잘 아시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방문한 적 있는 남자친구가 말을 전한 듯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미네 부모님께서도 형편이 넉넉하시니까 큰돈 드는데 별 무리가 없으시겠다. 그렇지? 저도 저희 부모님 형편은 자세히 몰라서요.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겸손도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 집만 해도 수십억은 되던데 거기다 부모님께서 쓰시는 차량도 여러 대라면서 이제 한 가족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뭐 그런 것까지 숨기고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저희 집 재산을 잘 몰라서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셔서. 오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오해 없으시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단을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꺼내시기도 전에 자신이 가진 재력을 과시하시는 걸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예단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온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 있는 외동딸 결혼인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어머님 말에 동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말을 부모님께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별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식장과 결혼식 날짜만 정하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이미 예단이나 예물에 관해서는 그 규모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 상견례 자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과한 요구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민혜, 다른 것도 마음에 들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서울 아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곳에서 평생을 자라고 지냈지만 저희 쪽에는 수준이 맞는 분들이 없거든요. 돈이 있어도 촌사람은 촌사람인지라 말이 도통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진규가 결혼할 여자라고 그 동네 처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싶었죠. 자식이다 보니까 결혼할 때 뭘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성의 표시는 받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촌에서 저희 성에 차도록 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미네가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한번. 그리고 집안 어른분들께서도 많이 배우시고 넉넉하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반겨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그리고 아직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여식을 마음에 들어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빼고 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 품을 떠나서도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딱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예식장도 결혼식 날도 편하신 날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죠. 역시 수준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하네요. 그 촌구석에 제대로 된 예식장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애들에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강남에서 해야죠. 날짜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바쁜 분들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것보다 저 미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예물과 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딸아이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대충은 생각해 놨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요? 사실 저희 모두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냈는데 그 정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 쪽에서 준비하기가 쉽겠네요. 어쩜 성격도 화끈하시고 얘기가 너무 쉽게 풀려서 좋네요. 사실 뭘 해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없는 형편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건 이미 가지고 계실까봐 무엇을 해야 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생각이 났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또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아끼던 걸 예물로 드리려고요.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건데 그에 맞춰줄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물건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되려 받아도 되는 물건인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해주시는 정성에 맞춰서 해드려야죠. 맞춰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 대대로 갑옷처럼 내려오던 타이아 반지입니다. 원래는 크기가 더 컸는데 그 시대에 맞춰 세공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좀 줄어들기는 했죠. 하지만 지금도 값어치가 꽤나 나갑니다. 못해도 수억은 될 텐데 제가 사돈댁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예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 전부 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능하실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라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부인께서 저희 미네를 아끼시는 마음만큼 주시는 거니 거절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저희가 맞춰서 예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예단 예물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애들 결혼 날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미리 준비가 된 물건이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말씀처럼 결혼식 날에 대해 말씀 나누시죠. 예단으로 수억 원이라니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큰 예단 예물들이 오가면서 하는 결혼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방적이지는 않잖아요.
형편이 넉넉하다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단 예물 비용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점점 예단 예물을 줄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억 단위의 예물이라니 저도 그 말을 듣고 놀랐죠. 저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억소리 나는 시모의 말을 듣고는 조금 놀라신 듯 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예물에 맞는 예단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진귀한 보석이길래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태어나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어머님께서 보내주시는 예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그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며 이번 주말을 맞아 반지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남자친구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그 반지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게. 그 귀한 물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 고생했네. 많이 배고프지? 내가 금방 밥 차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아닙니다. 오는 길 중간에 미네랑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다이아 반지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결혼도 알릴 겸 만든 자리가 있어서요. 이것만 전달하고 가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닌데.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가지고 와야 하는 물건인데요. 괜히 퀵이나 다른 배송으로 맡겼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겸사겸사 올라온 거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이아가 든 상자를 전해준 남자친구는 자리를 먼저 떠났고 저와 부모님은 그 상자를 풀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알이 크기는 한데 다이아몬드 광채도 엄청나게 대단하지는 않고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반지 자체 마감도 좋지 않았죠. 그래도 알 자체가 크니까 그 정도 금액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보석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제가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먼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알이 크긴 하네요. 세월이 오래돼서 조금 광채가 흐릿한 거겠죠? 그렇겠지. 원래 보석은 세공이 들어가야 빛 반사도 많아져서 광채가 더 날 테니. 근데 이 정도 크기면 몇 캐럿이나 되려나? 여보, 당신이 결혼 선물로 해준 이 반지가 1캐럿이죠? 그럼 한 8캐럿, 10캐럿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어 보이네. 나도 보석류에는 젬병이다 보니. 그건 그렇고 그 사돈께 반지 잘 받았다고 전화드려야겠어. 아빠께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말을 한 순간 고세를 못 참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저희 진규통에서 물건 잘 받으셨죠? 제가 기다리다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전화드려요. 네, 사돈. 안 그래도 방금 포장 열어보고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반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석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눈에 봐도 그 값어치가 느껴지네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다이아를 직접 만지게 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 정도 등급에 그 정도 크기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께 보내드리기 전에 감정을 받아봤는데 못해도 8억 정도는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 저희 집 갑오와 같은 물건인데 그 값어치를 따지면 정말 10억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이죠. 정말 미네와 사돈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죽을 때 같이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귀한 물건입니다. 막상 제품을 떠나서 사돈께 보낸다고 하니 섭섭하고 고민도 많이 되었는데 사돈께서 좋아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잘했다 싶네요. 그 반지 저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사돈. 그럼요. 이렇게 귀한 물건인데 정말 소중히 해야죠. 잘 간직하고 있다. 저도 우리 미네한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나머지 예물들은 다시 진규통해서 보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그 반지에 비하면 잔챙이들이라 마음에 들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저번에 말씀해주신 예단비 말입니다. 맞춰주신다는 거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귀한 걸 받았는데 응당한 예단으로 준비해 드려야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히 필요한 게 없어서요. 느끼시겠지만 그런 반지를 가지고 있다 떠나보내니 웬만한 보석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걸치는 것들은 이곳에서 하고 다닐 만한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현금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금이요? 아니, 다른 게 필요 없으시다면 그렇게라도 해드려야죠. 그런데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지요? 그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액을 책정해 보니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반지의 가치만 해도 8억입니다. 거기다 그 반지에 얽힌 스토리들만 풀어내면 저에게 그 값어치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다들 하는 정도의 예물이긴 하지만 또 한 차례 더 예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지만 아무래도 물건보다는 부담이 되는 현금이다 보니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당장 부담이 되신다면 애들 결혼 후에 주셔도 되고요. 그 얼마간은 제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뭐 어쨌거나 성의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도 맞춰드린다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은 지켜야죠.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당장은 좀 힘들겠네요. 좀 뜻밖의 말씀이기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아유, 그럼요. 제가 그 정도 이해 못할까봐요.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주시니 제가 사돈분들을 잘 만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럼 5억 조만간 준비해 주신다는 걸로 알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엄마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단으로 현금을 받는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거기다 현금 5억이라니 정말 놀랄 놀자였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현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괜스레 저희 부모님께 제가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할 줄 몰라서요. 제가 오빠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라고 해볼게요. 아니야. 저번에 말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뭐하지. 그리고 나중에 예단을 제대로 해줬니 못해줬니 하면서 말 나올 바에는 아쉽지 않게 해주는 게 낫다. 너는 아빠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네 결혼식이나 잘 준비해라. 그래도 제 생각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 가격에 걸맞는 보석이나 명품류라면 준비하시기 좀 나을 텐데 현금 5억이라니 그것도 어떻게 옮기고 전달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제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쓰지 말라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라도 꺼내보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만큼이나 남자친구도 난리더라고요. 미네야, 너도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그 반지 봤어? 어때? 엄청 좋지? 나는 보석류를 잘 모르니까. 근데 다이아가 크기만 하다고 좋은 거야? 투명도나 색상도 중요한 거 아니야? 왜?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여? 야, 그거 보증서도 있는 제품이야.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한창 돈놀이로 잘 버실 때 일본에서 구매하신 제품이라고. 엄마랑 내가 요 며칠 전에
감정까지 받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물어본 거지. 야, 그거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최상급이라고. 야, 솔직히 그런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엄마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걸 주는 건데 너 진짜 우리 집에 잘해야 돼. 보석 자체가 보물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알았지? 결국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그 반지에 대한 이야기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가 계속해서 값어치가 있는 반지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효도이다 싶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하며 결혼 준비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물로 받은 그 다이아 반지를 결혼식 날 끼고 싶으셨던 엄마가 세팅이라도 다시 해보려고 세공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다이아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이 낮은 것도 아니라 가짜라고 말이죠. 저희 엄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놀라셔서 제가 업무를 하는 중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인데 지금 전화를 다 해? 미네야, 이 다이아 반지 가짜라고 하신다. 내가 지금 세공점에 와 있거든?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네? 혹시 이분께서 잘못하시나 싶어서 다른 감정사께서도 봐주셨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니래. 혹시 사돈께 전화해서 반지가 바뀐 게 아닌가 한번 물어봐라. 아니면 감정받는 곳에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잖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선 남자친구를 불러내어 물어보게 되었어요. 오빠, 그 다이아 반지 평가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과 같이 갔다면서 그때 옆에 계속 있었어? 어? 뭐가? 그니까 그 감정사가 다이아 반지 보고 있을 때 계속 옆에서 눈 떼지 않고 있었냐고. 당연하지. 나랑 엄마가 옆에 꼭 붙어서 보고 있었어. 야, 어차피 그 평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그냥 오빠 얼굴도 보고 싶은데 엄마가 확인차 반지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계속 까먹어서 생각이 난 김에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반지 오빠 몇 살 때부터 봤어? 아, 왜 계속 그런 걸 물어봐? 한 7살? 6살?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봤지. 그랬구나. 그러면 헷갈리지는 않겠다. 그렇지. 그렇게 큰 다이아가 있는 물건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눈에 보면 딱 알지. 알이 이렇게 큰데. 다시 말하지만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잘해. 그만큼 엄마가 너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벌써부터 의심을 하기는 좀 그랬지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감정사 옆에도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반지라 헷갈릴 일도 없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짜라는 말이고 감정사에게 갔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현금 5억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예단값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가진 채 일이 끝나자마자 시모를 찾아가게 되었죠.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왔어? 예단 관련해서 말하려고 온 거야? 저기 어머님, 그 다이아 반지 말이에요. 저희 엄마께서 반지 세팅을 바꾸려고 세공하는 곳에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반지가 가짜라는 말을 듣게 되셨어요. 최상급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이사나이트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그 반지를 감정받으신 날 바꿔치기를 당했나 싶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그 감정사 옆에 붙어서 끝까지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지가 바뀌지도 않았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이사나이트였다는 건데 그러면 감정받으신 곳에서 가짜라고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희 어머님께서 이상한 곳에 가서 그런 것 같구나.
그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이쪽엔 내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나랑 같이 가서 감정 받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거기 세공도 하시고 감정도 하시는 곳이에요. 혹시 그분께서 잘못 판단하셨나 싶어서 옆에 있는 다른 분께 확인을 부탁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도대체 8억이라는 감정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세상에, 내가 어이가 없네. 그러면 내가 가짜 다이아를 가지고 돈 8억이라는 말을 지어냈다고 하는 거니? 너 그 다이아 반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말했지?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 됐다. 지금 당장 사돈께 전화해서 그 반지 돌려달라고 하렴. 이 집 사람들 형편이 넉넉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 어디 그 귀한 반지를 가지고 이상한 속임수를 쓰려고 해? 그거 제대로 된 곳으로 가봐라. 돈 8억 이야기가 안 나오나? 내가 봤을 때는 너희 집 사람들이 돈 5억을 준비하기 힘드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됐다. 없던 일로 하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아주 돈독이 올라서 남의 성의를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설령 그게 가짜라고 하자. 겨우 돈 5억을 예단으로 주는 게 너희 집 형편에 힘드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 반지가 진짜 다이아든 아니든 우리 집안에는 정말 귀한 반지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해주면 될 것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돈 5억이 쉽게 구해지는 돈은 아니죠. 예단으로 생각해도 큰 돈이고요. 그리고 걸맞게 맞춰서 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돈 5억을 시모에게 주려고 하니까 억울해? 너희 집 돈도 많으면서 시댁에 돈 5억을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진규 말 들어보니까 너희 부모님 집만 팔아도 수십억이라면서. 어차피 죽어서 싸들고 갈 돈도 아닌데 한 집안 사람들끼리 도와주면 탈이 나냐는 말이야. 그러면서 윽박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제가 잘못한 걸로 보였을 겁니다. 덩치도 큰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윽박을 지르니 제가 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겨우 그 집을 탈출해 나오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어야 했죠. 시모가 말을 하는 거 보니 돈 많은 집의 외동딸인 저를 데려다가 저희 집을 호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거는 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모야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남자친구마저 그런 행동에 합심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시모가 대놓고 돈 욕심을 내는 것을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도 딱 떨어졌습니다. 시모 말처럼 이 결혼 무르기 위해서 자기 말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그 반지를 돌려주기로 했죠. 저는 시댁을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엄마가 길길이 화를 내시더니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라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제 전화를 끊자마자 이쪽으로 찾아오셨고 당장 시모를 만나러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모는 막상 저희 엄마께서 찾아오니 좀 전에 저에게 보였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오해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반지에 대해 저희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반지로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저도 큐빅은 들어봤지만 그런 건 처음 들어봐서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 제 딸에게 들었던 변명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제 딸에게 들었을 땐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시던데 뭐 이상한 곳에 제가 가서 잘못 알아본 거라고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아세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집안의 가보라고 하고 방금 전에 감정을 끝냈다고 하는 보석을 제가 가짜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가짜일 리가 없다고 하도 오래된 물건이라 그럴 거라며 몇 번이고 부탁을 하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제가 태어나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얼굴 부끄러워지는 소리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예물을 맞춰달라, 현금 5억을 달라 해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사돈될 사람을 그렇게 기만해요? 그래, 당장 그쪽이 말한 감정사한테 가봅시다. 만약에 그때도 이게 가짜로 나오면 그때는 마음의 준비 제대로 하세요. 제가 그쪽에게 주려고 준비한 돈 5억을 변호사비로 쓰더라도 이 사기꾼 집구석을 아주 박살낼 테니. 그 다이아몬드 보증서 위조하신 거죠? 그걸로 충분히 콩밥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따로 알아봤는데 그게 펜션입니까? 민박이지? 그것도 다른 곳에 한참은 밀려서 파리만 날리신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수준이 맞고 무슨 말이 통한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번에 그 파리만 날리는 민박집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하도록 해드리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봅시다. 사돈,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해요? 끝까지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죠. 인정해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그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게 이런 짓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시고 이번에는 제가 능력이 되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 테니 제발 화 좀 푸세요. 뒤늦게 도착한 남자친구도 오자마자 상황을 인지하고 시모와 함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런 사기꾼 집안과는 엮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엄마도 저도 파혼을 한다고 했죠. 시모는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한 짓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을 했죠. 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의 한 행동이라고 죄가 없다며 편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눈물겨운 모자 사이를 보여주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엄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반지를 돌려준 채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나셨던 엄마는 정말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하셨지만 굳이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 이내 포기를 하셨죠. 결국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남자와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제가 살던 곳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죠. 엄마께서 확인을 조금만 늦게 하셨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런 시모와 남편을 한 가족으로 두고 살았어야 하니까요. 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지내던 곳에 들었던 도둑, 그것도 남자친구가 꾸민 짓이더라고요. 일부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제게 다가오려고 수작을 부린 거죠. 만약에 제가 이번 일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농간에 저는 놀아났을 거고 저희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버신 돈을 또 다른 사기 방법에 속아 건네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 살면서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부어 시간 낭비가 되었지만 말이죠. 시간이 지나 좋은 남자를 만나든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